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세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굽은 등. 이게 정말 당신의 나이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든 가짜 나이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17세까지 살면서도 94세의 몸을 유지했던 한 여성의 충격적인 비밀입니다. 2024년에 세상을 떠난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 이분은 단순히 오래 산 게 아닙니다. 117세의 나이에도 치매 없이, 암 없이, 심장병 없이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스페인 바르셀로나대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녀의 생물학적 나이는 실제보다 23년이나 젊었다는 겁니다. 117세인데 몸은 94세였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그녀가 매일 3병씩 마신 이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화를 막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정보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생명을 연장하는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모레라 할머니의 비밀은 바로 무설탕 요구르트였습니다. 매일 3병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요구르트는 생명을 준다고 표현할 정도로 요구르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왜 요구르트일까요? 연구팀이 3년간 그녀의 혈액, 타액, 소변, 대변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장내에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특별한 박테리아가 젊은 사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장 많고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유익균입니다. 5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으로 70대가 되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117세의 모레라 할머니는 이 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박테리아가 왜 중요할까요? 비피도박테리움은 단순한 유익균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핵심 열쇠입니다. 첫째, 염증을 억제합니다. 만성 염증은 모든 노화 질병의 원인입니다. 관절염, 동맥경화, 암, 치매. 이 모든 질병의 뿌리에 염증이 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차단하고 항염증 물질을 생성합니다. 둘째, 면역력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도 동시에 자가면역 질환이 증가합니다. 면역 시스템이 균형을 잃는 거죠. 비피도박테리움은 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셋째, 단세지방산을 생성합니다. 특히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은 대장암을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넷째, 장벽을 강화합니다. 장루수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벽이 약해지면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 전신 염증을 일으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이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중의 요구르트 대부분은 설탕 덩어리입니다. 한 병에 각설탕 5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죠. 이런 요구르트는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올려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모레라 할머니가 먹은 건 무설탕 요구르트였습니다. 그것도 플레인 요구르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릭 요구르트 같은 진짜 요구르트였죠.
하지만 무설탕 요구르트도 제대로 골라야 합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 있어야 하거든요. 제품에 생균 또는 라이브 컬처라고 표시된 걸 선택하세요. 열 처리된 제품은 유산균이 죽어 있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을 확인하세요. 좋은 요구르트는 백지당 단백질이 10지 이상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위산 때문에 유산균이 죽을 수 있습니다.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3병이 부담스러우시다면 1병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1병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맛이 너무 시다면 꿀을 약간 넣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설탕은 절대 안 됩니다. 베리류, 견과류, 시나몬 같은 건강한 토핑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레라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요구르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생활 습관 전체가 과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첫째, 지중해식 식단을 고수했습니다. 채소, 과일, 콩류,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했죠. 지중해식 식단은 수많은 연구에서 수명 연장 효과가 입증된 식단입니다. 심장병 위험을 30%, 암 위험을 20% 줄여줍니다. 둘째,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흡연은 수명을 평균 10년 단축시킵니다. 과음은 간, 심장, 뇌를 모두 망가뜨립니다. 모레라 할머니는 이 2가지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1907년생으로 스페인 내전과 2차례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113세에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되기도 했죠.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그녀의 유전자도 분석했는데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텔로미어가 매우 짧았다는 겁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막인데 보통 길수록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레라 할머니는 정반대였습니다. 왜일까요? 짧은 텔로미어가 오히려 세포 분열을 억제해 암 위험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수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심장과 뇌세포를 보호하는 특별한 유전자 변이도 발견됐습니다. 전신 염증 수치가 낮아 당뇨병 위험이 적었고 콜레스테롤과 지방 대사도 원활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는 바꿀 수 없어도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좋은 생활 습관이 나쁜 유전자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모레라 할머니처럼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식사,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특히 발효식품 섭취가 중요합니다. 요구르트뿐만 아니라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도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한국인은 이미 훌륭한 발효식품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무설탕 요구르트를 구입하세요. 처음엔 하루 1병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일주일 후 2병으로 늘리고 한 달 후 3병까지 늘려보세요. 동시에 설탕 섭취를 줄이세요. 설탕은 염증을 일으키고 유익균을 죽입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늘리세요. 하루 5접시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색깔별로 다양하게 드시면 더 좋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흰색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요리할 때, 샐러드에, 빵에 찍어 먹을 때도 올리브 오일을 쓰세요. 하루 2-3 큰술이 적당합니다.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을 하루 한 줌씩 드시면 심장병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특히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억제하고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적포도주를 적당히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수명이 3-7년 늘어납니다. 모레라 할머니도 100세가 넘어서까지 매일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8시간 수면은 필수입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짧게 만들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외로움은 담배만큼 해롭습니다. 가족, 친구와 자주 만나고 대화하세요. 모레라 할머니도 3명의 자녀와 13명의 증손주와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금연하세요. 지금 담배를 끊으면 1년 내에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년이면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이 됩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으로 장 건강을 확인하세요. 장이 건강해야 유익균도 잘 자랍니다. 영국 배우 조안 콜린스가 말했듯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91세인 그녀가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는 비결도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모레라 할머니의 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 생활 습관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설탕 요구르트 한 병으로 시작하세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염증을 줄이며 노화를 늦추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100세 시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젊게, 활기차게 사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모레라 할머니처럼 117세에도 치매 없이, 암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장수의 비밀,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매일 요구르트 3병, 지중해식 식단,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음.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는 10년, 2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마트에서 무설탕 요구르트를 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건강한 100세,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시도 추의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풀고 초반에 강력한 후킹 문구 넣고 초반 4-5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삽입해서 총 1만 정도의 길이로 수정해 줘. 편집. 매일 아침 요구르트 3병을 먹은 117세 할머니. 부검 결과 의사들이 경악한 이유.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요구르트가 있다면 잠깐 설탕 함량부터 확인하세요. 그 요구르트가 당신을 늙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요구르트를 매일 3병씩 먹으면 생물학적 나이를 23년이나 되돌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117세로 세상을 떠난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 할머니. 이분이 돌아가신 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이 3년간 분석한 결과는 의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117세의 나이에 94세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치매도 암도 심장병도 없었습니다. 비결은 바로 매일 3병씩 마신 무설탕 요구르트에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하며 수많은 장수 노인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는 제가 알고 있던 노화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런 최신 의학 정보와 건강 장수의 비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모레라 할머니의 놀라운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팀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3년간 혈액, 대변, 소변, 타액을 정기적으로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117세 노인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장내 미생물 구성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유익균이 젊은 사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균은 보통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감소해서 70대가 되면 20대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117세 할머니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놀랐냐면 비피도박테리움은 단순한 장내 세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균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마스터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 만들어내는 단쇄지방산, 특히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염증을 억제합니다. 만성 염증은 모든 노인성 질환의 근본 원인입니다. 관절염, 동맥경화, 알츠하이머, 암. 이 모든 질병이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뷰티레이트는 이 염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둘째, 장벽을 강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벽이 약해져서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나갑니다. 이를 장루수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전신 염증과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이를 방지합니다. 셋째, 면역 시스템을 조절합니다. 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면역 불균형입니다. 외부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은 떨어지면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은 증가하죠. 비피도박테리움은
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넷째, 뇌 건강을 지킵니다. 장과 뇌는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뇌 축이라고 하죠. 비피도박테리움이 만드는 물질들이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모레라 할머니는 이 비피도박테리움을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바로 매일 3병씩 마신 무설탕 요구르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요구르트는 생명을 준다고 쓸 정도로 요구르트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설탕 요구르트라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요구르트 드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네, 매일 먹어요 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요구르트를 드시는지 확인해 보면 90% 이상이 설탕 덩어리 요구르트를 드시고 계십니다. 시중에 파는 일반 요구르트 한 병에는 각설탕 5-7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요구르트는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키고 유익균을 죽입니다. 설탕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8세 남성 환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요구르트를 3개씩 드셨는데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과일맛 요구르트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무설탕 플레인 요구르트로 바꾸고 3개월 후 혈당은 정상화되고 염증 수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구르트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무설탕 플레인 요구르트를 선택하세요. 그릭 요구르트도 좋습니다. 성분표에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둘째, 생균 또는 라이브 컬처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세요. 열 처리된 제품은 유산균이 죽어 있어 효과가 없습니다. 셋째, 단백질 함량을 확인하세요. 백지당 단백질 10지 이상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고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항생제나 호르몬이 들어있지 않아 장내 미생물에 더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산 때문에 유산균이 죽을 수 있으니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3병이 부담스러우면 1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맛이 너무 시다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단, 설탕은 절대 안 됩니다. 블루베리, 견과류, 시나몬 같은 건강한 토핑을 추가하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모레라 할머니의 또 다른 장수 비결도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지중해식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채소, 과일, 콩류, 올리브오일을 많이 섭취했고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이 할머니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텔로미어가 매우 짧았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의 보호막으로 보통 길수록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반대였던 거죠. 이에 대해 연구팀은 짧은 텔로미어가 오히려 세포 분열을 억제해 암 위험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장과 뇌세포를 보호하는 특별한 유전자 변이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구팀은 유전자보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이 나쁜 유전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30년간 노인의학을 하면서 깨달은 것도 같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유전자가 아니라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 전체 건강의 핵심이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이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들이 우리의 기분, 인지 기능, 면역력, 심지어 수명까지 결정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여성분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심했죠. 검사해 보니 장내 유익균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설탕 요구르트와 발효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6개월 후 인지 기능이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MMS 이간이 정신 상태 검사 점수가 22점에서 28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82세 남성분은 만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장내 미생물 개선 후 염증이 크게 줄어 진통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69세 여성분은 10년간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셨는데 장 건강 개선 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단계, 무설탕 요구르트를 준비하세요. 하루 한 병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2병, 한 달 후 3병으로 늘려가세요. 급하게 늘리면 소화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발효식품을 늘리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은 한국인에게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매 끼니마다 발효식품을 한 가지씩 포함시키세요. 세 번째,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세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양파, 마늘,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통곡물 등이 좋습니다. 네 번째,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이들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고 복용 후에는 반드시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세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일곱 번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장내 미생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8시간은 꼭 주무세요. 여덟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이 음식이고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모레라 할머니는 이를 완벽하게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117세까지 살면서도 치매, 암, 심장병 없이 건강하게 지낸 비결. 그것은 특별한 유전자나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3병의 무설탕 요구르트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화를 늦추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요구르트부터 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세에도 60세의 몸을 가질 수 있고 100세에도 치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마트에서 무설탕 요구르트를 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의 장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내 미생물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